안녕하세요. I'm 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HPV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그런 경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성관계를 통한 전염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성관계 이외에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HPV 바이러스가 감염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논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논문 보시면은 여기 있죠. HPV 그러니까 HPV 바이러스가 Non-Sexual Transmission, 그러니까 성관계를 통하지 않은 전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논문이었고요. 이 논문 내용들에 들어있는 걸 좀 볼까요? 일단은 여기 숫자 보면은 51.1% 혹은 69.1%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뭘 비교한 거냐면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 중에 51.1%에서도 HPV가 발견이 되더라. 그리고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 중에서는 69.1%의 분들에게서 HPV가 발견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관계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서 다소 높은 HPV 포지티브의 결과가 나왔지만 성관계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한 2명 중에 1명은 있다고 HPV가 발견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성관계 경험이랑 HPV가 발견되는 것 사이에 어쩌면 연관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엔 약간의 의문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성관계 경험이 있냐 없냐를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건데 거기에 정말로 솔직하게 대답을 했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 이외에도 어떤 그 데이터들이 있었냐면 여기 보면 칠드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서도 HPV가 발견된다는 거죠. HPV뿐만 아니라 곤지름 소견도 발견이 되더라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아이들한테 조사를 다 해봤는데 성관계나 아니면 성적인 학대의 흔적조차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에게서도 이런 게 발견이 된다는 것들과 그 다음에 여기 fingers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손가락, 그 HPV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의 손가락에서도 HPV가 발견이 되더라. 원래 성관계를 통해서만 그 외음 생식계 점막을 통해서만 HPV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외에 다른 피부에서도 HPV가 발견이 된다는 거는 그 성관계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의 접촉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뭐 변기를 같이 쓴다거나 뭐 수건을 같이 쓴다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일단. 그리고 그런 이제 성적인 접촉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이동을 하려면 뭐 수건으로 바로 외음 생식기를 닦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이제 생식기에 묻히는 뭐 이런 좀 비현실적인 상황에서만 전염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가족한테 뭐 옮겨간다거나 이런 걸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생활을 통하지 않은 그런 감염 경로도 있다. 이 정도를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걸 보면 출산할 때 엄마에게서 아이한테로 직접 이동하는 여기 보면은 vertical transmiss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추직 감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출산할 때 그 질벽과 아이의 피부가 이렇게 맞닿는 상황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HPV가 이제 전염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출산한 지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좀 많이 보는 데는 이제 6달 정도까지 본 논문도 있긴 있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 다시 아이의 피부에 그 검체 채취를 해보면 HPV가 더 이상 검출되지는 않더라. 그래서 활성을 보이는 것 같진 않다. 이런 게 이제 추직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직 감염되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엄마한테서 아이에게 전달될 바이러스가 이렇게 잘 활동하지 못하더라. 왜냐면 그 원래 이 HPV가 외음 생식기 쪽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일반적인 피부와 이제 맞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활동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볼 그 감염 경로는 여기 보면 hospital acquire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인성 감염이라고 하는데 병원이 사실상 보면은 HPV 농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 환자들만 찾아오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사한 거는 뭐였냐면 초음파 기기에 약 3%에서 HPV가 검출돼요. 이거는 검사하기 전에 채취한 거나 아니면 검사가 다 끝나고 나서 채취한 거나 거의 비슷한 비율로 검출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검출되는 데가 이제 소독의 그 개념이 좀 약한 데들이에요. 이렇게 약한 뭐 아모늄이라든가 이런 좀 약한 소독제로 대충 이제 소독하는 데에서는 이 정도 검출이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좀 위생적인 처치를 하겠다고 좀 믿음이 가는 그런 병원,
그런 데서는 좀 강력하게 소독을 하겠죠. 그 강력한 소독을 통해서는 HPV가 금방 사멸한다고 하니까 좀 위생적인 개념이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해서 이렇게 검진이나 아니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설명드린 게 일단 감염 경로가 이제 다른 성관계 이외에 다른 감염 경로도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손이나 이런 다른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는 경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직 감염, 출산할 때 아이에게 전달되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인성 감염, 병원에서 이제 전염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세 번째 의인성 감염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나마 우리한테 좀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성관계 이외의 루트로 전염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경로가 아마 의인성 감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위생적인 병원을 선택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